5편 목격자의 가명과 첫 번째 접촉.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꺼지지 않는 형광등 불빛 아래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놓여 있었다. 오연석 형사는 책상 위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식은 지 오래였다. 익명의 제보. 결정적 증거라. 오 형사는 낡은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영상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성이 젊은 여성을 격렬하게 다그치고 있었다. 짙은 그림자라는 김현수의 모호했던 진술이 이제 폭행 및 협박 영상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이혜진 형사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김현수의 진술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협박범의 신원까지 권태훈으로 특정했고요. 문제는 이 자료의 출처입니다. 피해자의 방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이걸 김현수가 아닌 익명의 목격자가 보냈다는 겁니다. 오 형사는 재떨이 속 담배꽁초를 바라봤다. 인간은 말이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존재지. 이 결정적인 패를 쥐고 경찰에 익명으로 보낸 인간의 심리는 뭘까? 자신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수사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고 싶은 거다. 그럼 김현수가 보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신이 훔쳐봤다는 사실은 숨기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는 교활한 수작이죠. 그 인간 분명 창밖으로 던져졌다는 하얀 물건을 주었을 겁니다. 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훔쳐보기라는 사소한 죄를 덮기 위해 살인사건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조작하려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잖습니까? 라고 내가 말했었지? 대부분의 범죄는 이런 사소한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시작된다네. 일단 익명의 제보대로 권태훈을 쫓는다. 하지만 동시에 김현수에 대한 감시도 늦추지 마. 이 사건은 용의자와 목격자가 한 몸처럼 꼬여 있어. 경찰은 제보가 진실이라는 확신 아래 즉시 권태훈 30대 후반, 디자인 프리랜서를 짙은 그림자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로 권태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와 동시에 미해결 상태였던 세 번째 지문이 주인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피해자 이수아가 다니던 직장인 스타트업에서 발견된 낡은 명함첩이 실마리였다. 명함첩 속에는 김성수 30대 초반 사설 탐정의 명함이 있었다. 이혜진 형사는 김성수를 긴급 소환했다. 이수아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202호에서 당신의 지문이 발견되었고요. 사설 탐정인 당신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 형사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김성수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수아 씨는 제 의뢰인이었습니다. 2달 전쯤 자신을 협박하고 미행하는 남자가 있다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권태훈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권태훈이 스토커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권태훈은 이수아 씨의 전 직장 동료였고 업계 기밀을 빌미로 계속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수아 씨의 부탁으로 권태훈의 동선을 추적했고 이수아 씨가 불안해할 때 경호 명목으로 한번 202호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긴 지문일 겁니다. 김성수의 진술은 권태훈이 단순한 폭행범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끈질기게 파괴했던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피해자가 권태훈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오 형사는 생각에 잠겼다. 결국 익명의 제보 내용과 사설 탐정의 진술이 일치하는군. 권태훈이 가장 유력해. 하지만 사인이 질식사고 현장에 방어흔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찮아. 범죄자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방식은
항상 교활하지. 익명의 메일로 경찰의 시선을 돌린 김현수는 자신의 인테리어 프리랜서라는 가면을 쓰고 권태훈에게 의뢰를 가장해 접근했다. 현수는 권태훈이 최근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활용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한 권태훈은 겉으로는 세련되었지만 현수가 던지는 이수아라는 이름에 즉각적으로 균열을 보였다. 현수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소장님,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보안이 최우선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수아 씨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권태훈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리며 경계를 드러냈다. 현수는 그의 눈 속에서 공포와 격렬한 부인을 읽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이수아 씨와 사적으로 엮인 일 없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권태훈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현수는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권태훈은 이수아의 죽음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며 가장 유력한 진범이거나 혹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일 것이다. 경찰은 권태훈을 체포해 조사했다. 권태훈은 협박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있었다는 이유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경찰 역시 그가 살인범이라는 확증을 잡지 못했다. 오 형사는 권태훈의 진술을 들으며 재차 김현수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권태훈의 협박 목적은 업계 기밀 파일이었다. 이수아는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다가 살해당했거나 혹은 협박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다. 김현수의 훔쳐보기 습관 덕분에 사건의 외곽선은 잡혔는데 이 증거를 가진 익명의 제보자가 김현수가 아니라면 이 사건은 더 골치 아파진다. 이 형사는 지문 분석 보고서를 응시했다. 김현수, 건물주 박씨, 사설 탐정 김성수, 그리고 짙은 그림자 권태훈. 4명의 외부인이 202호 주변을 맴돌았거나 드나들었습니다. 이수아의 사생활은 이미 넉마짝이었고 그 틈으로 수많은 욕망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 형사는 담배를 집어들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나쁜 사람이지. 법을 어기고 타인을 해친 인간. 지금 이 사건은 누가 가장 나쁜 인간인지 가려내는 싸움이 되고 있어. 경찰은 권태훈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임은 인정했지만 익명의 제보자, 즉 USB를 가진 자가 김현수일 가능성과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년 여성이라는 2개의 미스터리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중년 여성이야말로 권태훈과 이수아의 관계를 해설해줄 열쇠일지도 모른다. 권태훈에게 접근하는 현수의 행동은 경찰에게는 용의자의 교활한 수작일 뿐이었지만 현수 자신에게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는 이제 익명의 목격자라는 가면을 쓰고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진범에게 접근하는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